이해되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점을 지나고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은 두 개죠. 하나는 이거. 여기가 접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요게 되겠어요. 요게. 여기가 접점이 되겠어요. 살짝 안 보이긴 하지만 상황은 이해 갔나? 유형을 보면 접선은 유형이 세 종류죠. 그 중에서 얘는 뭐야? 접점이 주어진 경우죠. 얘는 박해점이 되겠어요. 선생님, 이 점은 곡선 위의 점인데요. 곡선 위의 점은 접점인 경우를 말해. 지금 두 번째 요 경우는 접점이 여기죠. 첫 번째는 요거고. 따라서 두 번째 직선 경우에 대해서는 요 점은 접점이 아니므로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박해점이 제시된 경우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그래서 각각 뭐 해서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바란 풀이는 그 풀이가 아니지. 그 풀이가 아니면 뭔데요? 여기가 0이잖아. 또 다른 점을 찾으라. 그럼 이 점을 알파, 이 점을 베타라 하면 뭐가 돼? 0 더하기 0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3이다. 그 다음에 0 더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 또 3이다. 그래서 좌표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더하기 2분의 3이다. 그래서 2분의 9 곱하기 10을 4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제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고, 아까 전에 끄는 타임에 이미 이전에 이렇게 나왔어야죠. 풀이가 이거밖에 없죠. 문제에서 이게 제시된 상태라면 풀이가 이거고, 실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풀었어야겠어요. 제시한 풀이처럼 푸는 게 아니라. 센에도 있는 유형이지만. 이해 갔나? 배웠는데 왜 안 쓰니? 반성하세요.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센을 피세요. 센 68페이지. (68페이지를) 보면 유형 5번이 접선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 유형 중에서 420번 풀어보겠어요. 푸세요. 421번이 아니고 20번이에요. 자, 이 문제는 맞는 건 당연하고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배워야 될 내용은 일단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 알파라고 하자. 그럼 뭐니? 맨날 하는 짓거리지. 이렇게 되면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1은 0이다. 그죠?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2다. 이거죠. 오케이. 이거고,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요 비율을 묻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기본이어서 보면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거죠. 그래서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다. 그죠? 이 관점은 어디서 배우죠? 교육과정에서?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다로 생각하는 관점을 배우는 단원이 어딘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평면 좌표 분점에서 평면 좌표 위의 분점 관계에서 x 좌표가 왜 n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인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하죠. 이것 대 이것이 m 대 n인데 이것 대 이것도 m 대 n이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서 내분점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설명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알아두고, 선생 이론에서는 좌표 평면 위에 비스듬한 직선은 직각삼각형으로 쪼갠다. 거기서부터 제시된 거고,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는 이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바라봐야 될 관점이니까 꼭 알아둡시다. 일단은 이렇게 푸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2죠? 이게 0이니까 마이너스 2니까 길이가 2죠? 여기는 1이니까 1대2인가 2대1인가 둘 중에 하나겠죠. 순서에 따라서. 이해 갔나? 이렇게 답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심화로 보겠어요. 심화 첫 번째. 이게 무슨 함수죠? 무슨 함수인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대칭의 중심이 0,1이죠. 미분을 하지 않아도 대칭의 중심이 0,1, 즉 0,1. 이 y절편이, 그러니까 그래프와 y축의 교점의 좌표가 0,1이잖아. 미분을 하지 않아도 0,1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을 시켰을 때 그래프가 자기 자신과 겹쳐진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죠. 왜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관점이에요. 기함수를 y축 방향으로 0,1. 왜 기함수죠? 홀수 차수 항만 있지. 그래서 그놈을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키니까 기함수의 대칭의 중심은 꼭 3차 함수가 아니더라도 항상 0,0이죠.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0,1이 되겠어요.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래서 얘가 대칭의 중심이 0,1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어요. 이해갔죠?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심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심화지. 차함수. 차함수로 생각을 한다 이거죠. 뭐가요? 이거가 접선이죠. 접선은 직선이에요. 그래서 얘를 y 콜 gx라 하자. 그럼 1차 함수죠. 비스듬한 직선이니까. 그래서 차함수를 생각하자. 차함수를 생각하면 뭐죠? x 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빼기 gx는 어떻게 되죠? 함수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차함수야, 차함수. 이거는 그냥 한번 적어보는 거야. 그런데 수능에서는 기본적인 문법이에요. 기본 문법이에요. 뭔데요? 1. 최고차의 개수가 1이죠. 그 다음에 x-알파. 그 다음에 x-1의 제곱.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제곱이다. 이거는 어디서 했느냐면 미분법, 곱의 미분했을 때 이거 한 거죠. 미분과 인수 정리인가? 우리 수업에서 제목은 그걸로 했어요. 그래서 짝수차는 저렇게 되고 홀수차는 어식이 된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차함수잖아. 이 차함수 이퀄 y라고 하죠. 이거를 fx라고 하자. fx. 이게 차함수잖아. 그러면 y 콜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가? 1학년 때부터 했던 차함수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간다 이거죠. 여기가 얼마? 그래프에서 알아둘 게 같다. 세 가지 같은 게 뭐죠? 첫 번째, 교점이 같다. 교점의 x 좌표 같은 거야. 그래서 교점의 x 좌표가 같다. 오케이. 교점의 x 좌표가 같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1이다. 이게 y 콜 fx야. 그럼 fx는 뭐? 홀수차. 이거 홀수차고 이거 짝수차죠. 그런데 전체가 3차죠.
3차니까 홀수차는 1차가 되어야 되고 짝수차는 2차가 되어야 한다. 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간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정확히 이해하면 따라오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3차 함수 그래프 선행을 할 때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특징이 뭐였죠? 대칭의 중심. 그 다음에 대칭의 중심이 있다. 그 다음에 2대1은 극점이 존재할 조건. 그 다음에 2대1. 2대1을 했었어요. 2대1이 뭔데요? 극점에서의 접선을 그렸을 때 또 다른 극점. 아지 B가 2대1이다. 이거죠. 그런데 대칭의 중심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대칭이거든. 오케이? 대칭이란 말은 여기를 기준으로 뭐? 얘랑 얘가 같다야. 지금 이거 이해 갔지? 그래서요? 그럼 몇 대 몇이지? 1대 1대 1이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죠. 다 빨간 선생님은 좀 거시기 하니까 1대 2라고. 1대 2. 그리고 똑같이 1대 1대 1이죠. 지금 이거 왜 했겠니? 하면 지금 이 문제에서 물은 거. 이것 대 이것이 몇 대 몇이냐고 물은 거지. 이것 대 이것이. 이거 이해 갔나? 그럼 몇 대 몇이야? 2대 1이죠. 오케이? 하고 싶은 말은 이 풀이도 빠른 풀이지 뒤에 있는 풀이보다. 뒤에 있는 풀이는 당연히 뭐 했겠니? 접선을 구하지. 나쁜 게 아니고 그건 기본기야. 실전성에서 이렇게 가자 이건데, 이거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좀 빠르게 가고 있는 거고, 원래는 이제 이것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2대 1이라는 요 성질, 2대 1이라는 요 성질을 묻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숙련이 되어서 420번, 그러니까 미분, 네가 배운 이론이 숙련이 되어서 420번 문제가 뒤에 있는 풀이만이 아니라 이런 풀이도, 저런 관점도, 이런 관점도 자유롭게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개별적인 지식을 머릿속에 꾸역꾸역 알아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두는 이유는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거든. 사용하는 건 그닥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푼다가 아니고, 일단은 그게 머릿속에 반사적으로 떠오를 정도로, 그 현상이 보이면 반사적으로 떠오를 정도로 반복을 많이 하는 거야. 반복.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반복해도 소용없어요. 이해는 대전제예요. 이해를 한 후에 그 이해가 반복이 되게 해야 돼요. 반복이 된 후에 좋은 문제를 가지고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켜놔야 돼. 좋은 문제는 선생님이 풀어보라고 하는 제시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세요. 참고로 이제 내신 기간이 되어서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애들이 뭘 하느냐 하면 문제집만 풀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제시한 문제들은 정말로 피땀 흘려서 선별한 문제들이거든. 근데 그건 안 풀어. 숙제로 나간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빼고 공부를 해. 이게 아무 생각 없는 학생들의 학습법이에요. 그렇잖아? 나한테 계속 배운 학생조차도 그래. 그러니까 이런 예제들을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왜 했지? 우리가 이거 왜 하고, 지금 이거 무엇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의 정리를 시험 범위 때문에 한다라고 했고, 접선의 방정식을 하는데 세 종류, 접점, 기울기, 박해점. 그 중에 박해점에서의 핵심은 접점을 t로 놓았을 때, t, ft라고 놨을 때 접점의 x좌표, 즉 t에 대한 방정식이다 라는 게 핵심이었고, 거기서 적용된 이론은 방정식 단원구조. 방정식 단원구조는 풀이와 근의 이론이다 라고 했어요. 근의 이론은 크게 두 종류인데, 실근의 개수, 즉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 접점의 개수, 그래서 뭐
접선의 개수 이런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실근의 위치는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지난 시간에 C스텝에 있는 문제 서로 수직이다 요거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요거 유형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고 시작을 했는데 시발 아무도 저렇게 안 풀고 있었어요. 답답해요. 답답해.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무리하고 조금 심화돼요. 지금 자, 접선에 대한 방정식은 앞으로 수능이 될 때까지 이렇게 정리할 기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수능 전에 마지막이에요. 올해만 마지막이 아니고 그냥 수능 전 마지막 접선에 관련된 이론 정리예요. 따로 할 시간이 없어요. 할 내용이 많아서. 접선은 엄청 중요함에도 따로 이 중요한 내용을 따로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하는 김에 약간 심화도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정리하세요. 보겠어요.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기본적인 관점으로서 좀 알아둬야 될 이론이 있어요. 일단 이 문제는 박해점이니까 접점을 놓죠. 접점을 놓고 난 다음에 이게 뭐냐면 t에 대한 방정식이죠. 이랬을 때 문제에서 접선의 개수가 3개다. 접선의 개수가 3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뭐지? 접점이 3개다. 접점이 3개란 말과 같은 말이 뭐지? 접점의 x좌표가 3개다. 접점의 x좌표가 3개란 말과 같은 말이 뭐지? 3차 방정식의 실근이 3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거 하는 건데, 이 a가 있어서 인수분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분했던 그쪽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유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a equal y. 그래프를 그려야지. a equal y. 그래서 교점이 3개가 되는 걸 찾아야죠. dy dx.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치죠. 그럼 뭐야? 6t 제곱 마이너스 6t. 오케이. 이렇게 되고 6t 바로 t-1 이퀄 0. 극점의 x좌표가 0과 1인데 3차 함수잖아. 그럼 3차 함수 중에 극점을 갖는 게 이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t 이퀄 0, 여기가 t 이퀄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경계, 이 점에서의 접선, 이 점에서의 접선 사이에 뭐가 와야지? 이거 y 이퀄 마이너스 a가 와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적어주면 얘는 y 이퀄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1을 넣으면 개수의 합이죠. 그래서 y 이퀄 마이너스 3, 0을 넣으면 상수함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등호가 들어가면 3개가 아니지. 지금 3개란 말이야. 3개. 실근이 3개라고. 이해 갔나? 자, 그래서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다. 따라서 답은 a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겠어요. 오케이? 기본적인 놈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풀라고 한 이유가 뭐냐? 요 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 근데 이놈은 어떤 실전적인 풀이법으로서라기보다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관점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어요. 접선의 개수형이요. 줄여서 이렇게 적겠어요. 이게 뭔 말이냐? 보면 원이 있다. 원박해 점에서 원의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죠? 몇 개 그을 수 있니? 2개 그을 수 있죠? 원박해 점, 어떤 특정한 점에서 2개를 그을 수 있어요? 그죠? 2개다. 원 위에
점에서 원의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죠? 한 개다. 원 내부의 점에서 원의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죠? 0개다. 이거 이해 갔나? 두 개란 말은 여기서 하나, 둘, 여기서 하나, 여기서는 아무리 이 점 기준으로 돌려봐야 접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해 갔죠? 이해 갔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이거는 포물선이다. 2차 함수. 밖의 점에서 이 점에서 여기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니? 2개다. 이 위의 점에서는 1개다. 내부에서는 여기를 내부라 합시다. 그럼 뭐가 되니? 0개다. 이해 갔나? 오케이. 이거 웜업을 한 거고 이를 바탕으로 얘를 바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얘를 바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3차 함수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고 극점이 있다고 합시다. 극점이 없어도 동일해요. 여기가 대칭의 중심이라 합시다. 대칭의 중심에서 접선을 긋겠어요. 아는지 모르겠는데 대칭의 중심에서 접선은 이렇게 한 개가 그려지는 거예요. 왼쪽은 위로 볼로, 오른쪽은 아래로 볼로 이렇게 접선이 그려져요. 알겠지? 이와 같이 영역별로 접선의 개수를 적어보세요. 시작. 보겠어요? 일단 이 개념은 이해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개념을 이해했으면 영역이 몇 개인지부터 찾아야죠. 영역이 몇 개가 나오죠? 사람에 따라서는 표현 방식이 틀릴 수 있는데 7개 또는 9개라고 표현하는 게 적당하겠어요? 왜 7개냐? 자, 7개라고 표현을 했을 때 7개가 어딘지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7개라고 얘기했다. 7개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지금 뭘 한 거냐 하면 경우 나누기 훈련을 시킨 거예요. 지금 경우가 나눠져 있죠? 여기서부터. 이거 지금 몇 개로 나눠져 있니? 3개, 3개. 왜 3개죠? 선을 기준으로 선을 포함하지 않은 평면이 몇 개? 2개. 선이 1개. 총 3개예요. 공통점이죠? 그럼 이거는 뭐니? 선을 기준으로 선을 포함하지 않는 영역이 몇 개? 4개. 선은 몇 개? 2개. 그런데 교점 1개. 점이 하나의 영역이 되겠어요. 참고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집합도 그래프예요. 이해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뭐 9개는 하나, 둘, 하나, 둘 이라고 본다라면 9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의 차이지 같은 개념이죠. 하고 싶은 말은 일단 네가 선생님이 제시한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한 작업이 영역이 몇 개인지를 찾는 거였나? 아니면 눈에 띄는 영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적고 있었나를 반성하세요. 수학 문제의 접근법이에요. 두 번째 접근은 그냥 수학이 아니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싫어하는 떠오르는 거 붙잡고 미친년 춤추듯이 한다 라는 거고, 첫 번째 게 논리적인 접근이에요. 논리적인 접근. 일단 한계가 있어요. 한계. 0개는 없어요. 어디 점을 눈 감고 아무 데나 찍어도 접선은 1개 이상이 그려져요. 0개는 없어요. 한계는 어디 있니? 하면 한계는 여기가 있어요. 이걸 하나의 영역으로 본다면 여기가 한계예요. 오케이? 여기가 한계예요. 또 다른 한계가 있죠? 어디죠? 여기도 한계예요. 여기도 한계예요.
사실 이게 여기가 대칭의 중심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대칭의 중심으로 여기가 한 개면 자동으로 여기가 한 개죠. 이해 갔나?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는 어디죠? 이 점을 제외한 모든 선 위가 두 개예요. 세 개는 여기와 여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세 개가 된다. 여기서 한 개랑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점에서는 이렇게 하나만 그을 수 있어요. 이 화살표 이거 왜 그었을까? 2차 곡선, 이건 3차 곡선이니까 얘랑은 다른 함수의 그래프야. 근데 뭐가 같죠? 오목볼록이 같아. 여기 있는 점은 여기에 대해서는 0개야.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야. 그러면 0 더하기면 2개잖아요. 이쪽이 없어. 안타깝게. 지금 이해 갔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얘는 요점은 요것만 이 자체밖에 없어. 달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른 용역이라는 거예요. 경우가 다르지. 왜냐면 요 교점을 뺀 나머지 선유의 점들은 다 2개잖아. 여기는 왜 2개인데요? 생각을 해봐. 여기가 왜 2개인지. 여기 만약에 더 있다고 쳐. 그럼 이게 아래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접선이지. 이쪽은 더 이상 접선을 못 그린다고. 그리고 이쪽으로 하나. 2개지. 라고 이해하라고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갔나? 오케이. 여기는 요 위의 점에서는 왜 2개인데? 1개인데요. 이거 1개. 이쪽에 대해서 밖의 점이라 2개인데 이쪽이 없어. 선이. 이쪽 1개. 그래서 2개야. 알겠죠? 그럼 이거 왜 3개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왜 3개인가? 알겠나? 왜 3개인지. 이쪽에 2개, 이쪽에 1개가 되겠어요. 이런 게 없다라는 사실을 고려해서 하면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화살표가 왜 이렇게 가는지 알겠지? 가장 직관적인 거 살짝 열린 공간이죠. 이건 닫힌 공간이고.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오목볼록, 닫힌 공간, 열린 공간 중에서 오목볼록에 대해서 겹쳐 있는 거. 이렇게 흘러간다 이거지. 알아두세요. 이거는 어떤 문제를 풀 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테크닉이 아니라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제시한 그림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알아두도록 하세요. 오케이? 아무튼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저 문제를 풀어보세요. 프린트 문제. 시작. 이것도 일종의 아까의 그 관점이지. y 콜 x 세제곱을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뭔 얘기냐면 지금 이 점에서의 접선은 y 콜 2, 즉 x축에 평행한 직선이죠. 이 정도는 알리라 생각을 해요. 이게 이거거든. 이게 이거고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3차 함수라고 적어줘. 그래서요. x 이퀄 1은 여기죠. 이 정도가 되겠어요. 요 위에 점이 1,2거든. 몇 개니? 3개가 되라 이거죠. 여기는 어디니? 여기는 여긴가? 여기서는 접선을 1개밖에 못 끊는다 이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거랑 이렇게 2개. 오케이? 여기는 이거랑 요렇게. 이게 접점이고 요렇게. 이거 아까 전에 나왔던 문제 상황이죠. 아까 전에 뭐 50S, 40S, 80 기억 못하지. 내가 뭐 하겠어. 자, 여기는 다시 여긴가? 1개죠, 1개.
오케이? 그래서 답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다. 그죠? 그러니까 2보다 크고 여기 구멍이 뻥 뚫려야지. 여기는 얼마나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잘 보면 y 콜 x 세제곱 플러스 2다. 2. 1러. 1제곱 플러스 2는 얼마야? 3이야. 3. 그래서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구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알겠지? 여기서 빨간색은 존나 중요하다가 아니고 색깔펜 다 써서 쓴 거고. 오케이?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 마. 여기다가 막 중요한 거 막 적고 이러고 있지 않았잖아. 노란색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 파란색이니까 얘들보다 이제 이게 메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을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게 속도는 빠르겠지만 뭐 엄청 수학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걸 가르친 이유는 이렇게 풀라고 가르친 게 아니고 문제 상황. 3차 함수는 메인이거든. 수투 다항합수의 미분법의 메인이 되는 함수거든. 그래서 일종의 성질을 하나 또 접선과 관련된 성질을 하나 알려준 거예요. 알겠죠? 이 풀이 이해 갔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이제 이해 갔어?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 보겠어요? 평균값의 정리인데 인터넷을 보면 평균값의 정리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와 함께 미적분 학문을 떠받치는 그런 뭐라고 기둥? 그런 양대 산맥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고 그냥 이 미적분학과 관련된 서적을 보면 나와 있을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는 문과는 가르치지 않고 이과만 가르치던 내용인데 문과한테도 가르치는 중요해서 그런 내용이에요. 거꾸로 간 게 정적분의 정의가 원래 정의는 그것도 역시 중요한데 문과를 이해하기에는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해서 거꾸로 문이과 공통이었던 게 이과만 배우는 과목으로 넘어갔는데 얘는 거꾸로 이과만 배우던 게 문이과 공통으로 넘어온 케이스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중요하다. 미적분 학에서 중요해요. 최근 수능에 나와서가 아니고 그냥 미적분 학문에서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요는 네가 미적분에 대한 이해도가 커질수록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롤의 정리는 평균값의 정리의 특수한 경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F'C가 0인 경우가 롤의 정리인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평균값의 정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두 가지 방식으로 해야겠어요. 하나는 대수적, 또 하나는 기하적. 기하적이란 별거 없죠.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거든. 뭐냐면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연결한 직선과 평행한 평행이 포인트죠. 이게 요 구간 두 점의 x 좌표로 표현되는 구간 사이에 구간 안에 열린 구간이죠. 적어도 한 개가 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두 개가 되겠어요. 적어도 한 개가 있다. 얘랑 얘 평행한 거지. 이건 접선이고 이거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고 곡선에 대해서 표현하면 할선이 되겠어요. 할선. 접선, 할선. 우리 수업에서는 할선이라 부르고 있어요. 할선이란 할, 분할, 쪼갠다 라는 거고 파란색이 하얀색을 이쪽과
이쪽으로 쪼개고 있다 가 되겠어요. 대수적으로는 이게 중요한데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 그 등식이 의미하는 바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 여기서는 평행하다 쓰다 보니까 대응되는 위의 표현과 아래의 표현에 대응되는 놈들이 같은 색깔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평행하다가 같다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기하적 의미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이고 순간 변화율은 다른 이름이 미분 계수인데 기하적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다. 그리고 포인트는 요런 점이 있다 이거죠. 이 구간 사이에 요런 점이 있다. 이거 만족하는 해가 있다. 그렇지? when이 뭐죠? when을 알아줘야겠어. 얘기해봐. 언제 이런 게 있니? 다시 하얀 곡선. 언제? 서준이 얘기해봐. 병신들만 앉아있네. 예린이 언제? 언제? 끝이야? 언제? 이제 이걸 y 콜 fx라고 했을 때 이 fx가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이다. 그때. 그죠? 그래서 알아두세요. 좀 수학 공부를 하는데 언제까지 욕을 처먹으면서 씨발 이렇게 계속 살 거야. 뭐가? fx가. 뭐 가장 초보적인 이해가 되겠어요? 적어줬는데도 니버리 통수에서는 이것만 남을 거예요. 예외는 없어요. 노력하세요. 적어줬는데도 이거 없을 거예요. 니버리 통속에 나중에 이것만 남을 거예요. 노력을 안 하니까. 사실 이것도 뭔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평행하다 이거 하나만. 그래서 노력해서 알아두세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각각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거고,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증명도 할 수 있다는 표현보다는 알아둬야 돼요. 선생 수업에서 증명을 언급하는 건 뭐라고? 증명 또는 유도 과정을 언급하는 건 서술형 대비가 아니라 그 증명 또는 유도 과정이 수능을 비롯한 고난도 문제의 풀이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증명을 알아둬야 돼요. 평균값의 증리는 어떻게 증명하죠? 평균값의 증리는 어떻게 증명하죠? 우리가 이제 각각 교과서가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내가 더 좋은 교과서는 아니에요. 얘를 이제 공통으로 통일해서 그냥 한번 훅 보는 게 아니고 통일해서 봐야 돼서 복사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네가 이거 받고 제일 처음 할 일은 평균값의 정리는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부, 부부, 부부, 평균값의 정리 증명을 보라는데 씨발 병신같이 롤의 정리 증명을 보고 있어요. 한국말을 못 알아쳐먹어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첫 페이지가 평균값의 정리고 두 번째 페이지가 롤의 정리의 증명이에요. 그 위에 적혀있지. 주연께 롤의 정리 가지 말고 평균값의 정리 증명이나 이해하도록 하세요. 보겠어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빨간색으로 밑줄 칩시다. 함께 생각하기에서 그러니까 다음을 통하여 평균값 정리가 성립함을 확인해 보자 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함께 생각하기가 증명 과정이에요.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제시하기도 하고 또 교과서에 따라서는 직접 증명을 해주기도 해요. 워낙 단순한 과정이라 해보라고 하는 거고 하는 거야. 거기 보면 hx는 fx-gx라고 나와 있죠. 밑줄 치세요. hx는 fx-gx. 증명이거든. 증명 알아둬야겠어. 증명 알아둬야 되는데 평균값의 정리 증명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뭐 롤의 정리로 환원시키는 거야. 이게 잘 안 좋죠. 환원시킨다. 환원시키는 방법이 뭐니? 차함수죠. 차함수. 차함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거기서 gx가 잠깐만 고개 숙이지 말고 보세요. 방금 hx는 fx-gx지? gx가 뭐죠? gx가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을 말하는 거지. 함수식. 그렇게 놓자라고 되겠죠. 아주 중요해요. 차함수가 사용이 되는구나. 잠깐만, 차함수는 오늘 뭐 할 때? 접수는? 아까 뭐 문제 풀 때 나왔었나? 아까 전에? 차함수가 2대1 쌤 문제 할 때도 나왔죠. 아주 보편적인 관점이에요. 꼭 알아주세요. 여기서 왜 차함수를 차함수를 이용해서 롤의 종류로 환원시키는 거거든. 그럼 차함수를 이용해서 롤의 종류 이제 같이 보겠어요. 거기 보면 HA 값을 구하라 했죠. HA가 얼마니? 0이죠. HA는 그 위에 정의에 의해서 FA-GA인데 GA가 뭐죠? 그 위에 함수식에다 X 대신에 A를 넣으면 FA죠. 그럼 HA는 FA-GA인데 GA가 FA이므로 0이죠. HB도 마찬가지지. GB가 뭐니? 하면은 FB죠. 계산을 하면. 그래서 HB는 FB-GB인데 GB가 FB이므로 0이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지. B도 0이다. 그런데 롤의 정리에서 가정이 뭐냐면 이거죠, 이거. 오케이? 그래서 H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한데 그 구간의 끝점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으면 꼭 0일 필요는 없겠어요. 롤의 정리에서는.
그럼 뭐가 있어? H 프라임 C 이퀄 0이. 이 0과 이 0과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고, 이거인 C가 존재한다 이거죠. 어디서? 열린 구간 A, B에. 이게 조금 전에 확인해 봐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기 보면 활동 2번에 롤의 정리에 의하여 H 프라임 C 이퀄 0인 C가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이용하여 다음을 확인해 보자 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그게 다음이 어떻게 확인되나? 여기로부터 여기 보세요. 이거로부터 이거 확인되나? 졸라 잘 확인이 되어야겠는데 안 되는. 확인된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미분을 못하니? hx가 뭐야? fx-gx잖아. 그러니까 h 프라임 c라고 하는 거는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에서 x 대신에 c를 넣은 거잖아. 이게 0이래잖아. 롤의 정리에 의하면. 그죠? 따라서 뭐라고 적어야 돼? G 프라임 C는 F 프라임 C잖아. 네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GX가 뭐죠? 1차 함수죠? 그럼 미분치면 상수가 되겠어요. 그 상수가 뭐야? 1차의 개수, 즉 기울기죠. 기울기가 뭐야? 보세요. 기울기가 뭔지? B-V분의 FB-FA죠. 그럼 이게 뭐야? B-A분의 FB-FA라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다.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알겠지? 어쨌든 차함수. 그리고 이거는 그 합골의 미분법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발상을 못하고. 이 정도를 거기서 봐봐. 이 교과서야. 뒤에 풀이가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교과서야. 이 정도로 못할 리는 없잖아 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한 거지. 설명을 안 해주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인간이면 뭐 그런 거잖아. 교과서인데. 블랙라벨이 아니고 교과서인데. 그러니까 시키는 거 아니니? 오케이? 이해 갔죠? 여기서 포인트는 차함수를 설정한다. 그래서 롤의 정리를 이용한다. 봐되겠어요? 일단 이거 중요해요. 롤의 정리가 뭐냐? 롤의 정리 뭔지는 저기서 봤어요? 롤의 정리.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어떻게 이해를 했니? 평값 정리는 이렇게 이해한다면 롤의 정리는 이 중에서 얘가 뭐? 0인 경우다. 그렇죠? 0인 경우다. 어디 있어? 0. 0인 경우다. 이거 왜 0이 되니? 그러면 평값 정리로 적으면 분자가 HA-HB인데 같으니까 0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이렇게 인지를 하고 롤의 정리는 그것에 특수한 경우로 인지를 한단 말이야. 이해. 근데 증명을 하는데 롤의 정리는 어떻게 증명하는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읽고 이해하세요. 시작.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일 때 77페이지 h분의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있죠? 그 아랫줄도 있죠? 두 줄을 묶어서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그 아랫줄 오른쪽을 보면 우극한과 좌극한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밑줄 치세요. 우극한과 좌극한. 이거 그 위에 적으세요.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보겠어요? 수학적으로는 네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 정의식에서 h가 0으로 가는 거잖아. 그런데 0의 우극한을 우미분계수, 그 다음에 0의 좌극한을 좌미분계수로 부르는데 교과서에서 그 식은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대신에 그냥 뭐라고 표현해? 극한이라고 표현하죠. 오케이.
사실상 이 개념이 등장을 했다. 미분계수에 대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렇게 2번 등장을 하거든. 극점을 할 때도 한번 등장하고 롤의 정리를, 그러니까 극대 극소에서 그 판정하는 그 정리를 유도할 때 한번 등장을 하고, 여기서 롤의 정리를 증명할 때도 또 한번 등장하거든. 그래서 이 표현이 갈수록 미분계수에 대해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름을 일부러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 이건 약간 꺼리는 거거든. 그런데 서서히 이 이름은 안 나와도 식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미분계수에 대해서, 미분계수가 결국 극한값이라잖아. 기울기 함수의 극한값. 극한이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은 따로 배우잖아. 그래서 그 관점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 거고, 그 다음에 A는 0보다 커놨고 A는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A가 뭐야? 0이다 라는 걸 우리 수업에서는 부게르의 대소관계라고 했어요. 부게르의 대소관계는 참고로 A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고 B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A와 B는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고 B가 C보다 크거나 같으면 A는 C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부등식에 대한 성질인데 등호가 포함된 성질을 부게르의 대소관계라고, 부게르의 대소관계 하는 역할은 부등식을 등식으로 환원시켜 준다가 되겠어요. 참고로 그 옆에 날개 부분에 보면 리미트가 빠진 식이 등장하지. 오케이? 그거는 그 위에 문장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임으로 하고 바로 리미트를 붙여주잖아. 그걸 이해를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그 사이에 들어갈 놈을 날개 부분에 살짝 적어준 거지. 오케이? 그리고 뭐 나눌 때 양변을 h로 나눠야 식이 등장하니까 h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로 나눠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뀜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서 사용된 게 네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등식의 극한이잖아. 샌드위치 정리를 설명할 때 항이 2개짜리와 3개짜리가 있어요. 이게 항이 2개짜리인 거예요. 즉 날개 부분에 첫 번째 식을 보면 h분의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는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거기에 리미트, 양변에 리미트를 붙여도 부등호는 성립한다 이거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등호가 저기 원래식에 등호가 없더라도 극한식에는 등호가 붙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는 원래식에도 등호가 붙어 있는 거죠.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러니까 롤의 정리 증명을 잠깐 보면, 이 구조를 보면 극대극소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극대극소 정의로부터 판정을 유도하는 그 부분이 똑같이 거의 똑같거든. 똑같아.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 교과서에서 유도 과정이, 요걸 이용하는 유도 과정이 2번 멀지 않은 페이지 사이를 두고 등장을 한다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수능에서 요 구조를 이용한 문제 또는 풀이 과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요 장면을 좀 익숙하게 알아두세요. 가 되겠어요? 알겠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겠지만. 오케이.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끝난 거냐? 이해가 끝난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럼 이해가 끝난 게 아니면 뭔데요? 시간이 너무 애매하게 남았다. 좀 끊기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시작.